네, 오늘은 긴급 차단 밸브 설치에 관한 기술 지침을 한번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긴급 차단 밸브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러면은 관련 규격이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NFPA나 HSE도 있네요. 긴급 차단 밸브 설치해서 위험물질 누출로 인한 2차 재해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탱크 탑류 반응기 가열로 하약 배관 등에 적용한다고 하네요. 등이죠. 완전 뭐 별표 1 어제 우리랑 같이 살펴봤죠. 어제 같이 살펴본 별표 1에 있는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별표 7호에 급성 독성 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에 적용되고 별표 12에 있는 1호 유기화합물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용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긴급 차단 밸브, 이머전시 셧오프 밸브. 셧다운이랑 셧오프가 맞는 표현이었네요. 그렇죠? 이머전시 셧오프 밸브. 이거는 이제 배관상에 설치돼서 위험물질 누출 시 원격 조작 스위치를 누르면 공기 또는 전기 등의 구동원에 의해 유체의 흐름을 원격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밸브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동 긴급 차단 밸브가 또 있네요. 오토매틱 이머전시 셧오프 밸브. 오토매틱만 앞에 붙었죠. 운전 이상 시 자동으로 유체 흐름을 차단한다. 자동으로 하는 것이 이제 오토매틱이네요. 얘는 ESV는 원격 조작으로 차단하는 것을 ESV라고 하고요. 정체량이라는 거는 탑 하부에서 최대 운전 액면까지 액량을 얘기하고 트레이 제비기 및 제비기 배관에 정체되어 있는 양을 포함한다.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무시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쵸? 여기 보면은 리보일러를 통해서 다시 가열이 되고 이렇게 순환해 가지고 들어가죠. 여기서 제비기 탑 상부가 있고 이제 여기에서 증류가 일어나죠. 탑류에서 그래서 여기서 다시 액상이 돼서 떨어지고 위로 가서 또 기상이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분리 장치가 되는 겁니다. 분별 증류가 되는 거죠. 저장 탱크 탑류에 대한 정의가 또 나와 있고요. 긴급 차단 밸브의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 부분. 설계 압력, 설계 온도에 견딜 수 있어야 된다. 본체가 화재 시 화염에 견딜 수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죠? 내화 조치를 하든가 화염에 견딜 수 있게 재질을 써야 된다. 그렇겠죠? 긴급차단 밸브 작동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파손이 돼 있으면 안 되니까 내화 조치나 재질을 좋은 것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기 또는 공기 등의 독은 차단 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휠 크로즈여야 된다는 거죠. 휠 크로즈여야 된다. 전기, 공기
공합으로 해가지고 공합이 연결이 끊기고 연기가 끊길 때 이제 차단이 돼야지 동력원 공급 차단 시에 이렇게 펠크로즈가 돼야지 차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화재 시 화염이라든가 충격에 노출돼서 밸브가 파손된다든가 전기나 이런 그 작동원들이 신호를 보낼 수 없게 됐을 때 펠 크로즈가 돼야지 안전하다는 겁니다. 어차피 차단 밸브니까요. 긴급 차단 밸브 역할을 하는 건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차단되는 게 맞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자주 끊기거나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안 돼도 작동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전이 발생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전이 발생하면 그래도 공정이 돌아가게끔 하려고 물론 여기다가 이머전시 파워 EPS를 연결해 줄 수도 있겠죠. 전기가 끊겼을 때 이제 이거를 긴급 차단해 보려면 공정이 멈추니까 이런 인터록을 해제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페일 클로즈를 해야 되는데 그냥 페일 해도 이제 수동적인 가만 놔두는 그 상태로 놔두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오히려 EPS를 달아주고 페일 클로즈를 해주는 것이 맞겠죠, 그죠? 정전이 되면 다치니까 혹시 운전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이머저시 파워 서플라이에다가 연결을 해주고 페일 클로즈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화재 발생 지역에서 긴급 차단 밸브가 차단되도록 제작된 경우에 화염에 건질 수 있도록 내화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것도 나와 있는 거죠. 위에 있는 내용이랑 유사하죠. 그죠? 누출이 없어야 한다. 밸브 닫는데 걸리는 조작 후 1분 이내로 권장된다. 빨리 닫혀야 된다는 거죠. 내식성, 내마모성 갖는 재질이야 아주 좋다는 거죠. 설치 대상 오르베 이상 권고 기준이죠. 이런 거는 5세제곱미터 저장 탱크. 근데 법에는 뭐라 나와 있었죠? 어제 했던 거 특수화학 설비일 때 그렇게 하라고 돼 있죠. 이거 보시면 특수화학 설비. 아이고. 계좌 비긴이라고 했어요. 그죠? 계측장치 자동 차단 밸브. B는 뭐죠? 어제 했던 건데, 그죠?
계측 장치, 자동 경보 장치네요. 이게 자동 차단 장치가 아니에요. 자동 경보. 그리고 긴급 차단 설비, 긴급 차단 설비예요. 이게 차단 설비, 비상동력원. 이렇게 이게 특수학 설비에 대한 내용이었죠. 특수학 설비는 뭐였죠? 분발, 운반, 350, 980 가. 그죠? 어제 했던 거 여기 있죠, 그죠? 계좌 비긴. 분발, 운반, 350, 980, 3598 한호 가. 이렇게. 분리, 발열, 반응 장치, 온도, 분해, 발화, 반응 폭주. 온도가 분해나 발화 온도보다 높게 운전되는 거, 그리고 반응 폭주 우려, 온도 350, 980 kPa, 가열로 가열기. 이렇게 되는 것들은 이걸 꼭 해줘야 된다. 그죠? 법적인 건 이렇고, 로컬 룰이라고 하죠, 이거를. 근데 로컬 룰이 가장 중요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얘는 법이고, 얘는 공고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계측장치, 자동 경보장치, 비상 동력원, 그리고 긴급 차단 설비. 지금 긴급 차단 설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더 넓게 보는 거죠. 법에는 특수학 설비만 대상으로 돼 있어요, 지금. 네, 물론 긴급 차단 설비가 안전 조치 등에 포함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법에 나와 있는. 그래서 꼭 이것만 하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이 어려워요, 원래. 5루베 이상 인화성 가스를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저장 탱크, 그리고 급성 독성 물질,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5루베 이상, 다 5루베 이상이네요, 그죠? 얘는 또 10루베 이상이네. 그래서 30도 미만인 것으로서 건물 내에 설치되는 10루베 이상. 그렇게 나와 있네요. 탐유 하부 출구배관. 다만 최대 운전 응면이 높은 곳에서 설치된 비상시 배관이 차단되어서는 안 되는 특수한 경우 제외한다. 탐유 하부 출구 배관도 대상이 되고, 지금 여러 가지 대상이 많이 있네요. 그죠? 연소 설비, 연료 공급, 엔지나, 주로 뭐 엔지나 저런 거겠죠? 연속으로 운전되는 발열 반응기. 그리고 이 법적인 거랑 이거랑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탐유 하부 출구 배관, 다시 한번 볼게요. 10루베 이상, 이것도 10루베 이상, 30루베 이상인 탐유, 인화성 물질, 급성 물질, 인화성 가스. 이게 적을 때 더 해야 되는 것들이 더 유독하거나 위험한 애들이죠. 유해 위험한 애들이죠. 10루베인 거면은 얘가 더 위험한 놈이고, 급성 독성도 10루베인데 인화성 물질 30루베.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있네요, 그죠? 인화성 가스 액체 정치력.
탑에서 위에 이제 액상이 있고 아래 액상이 있고 위에 기상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단에 맞아서 또 떨어지고 액상으로 떨어지고 여기 리보일러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고, 인화성 가스 액체 정체량이 이게 10루베 이상이면은 이상이 되는 거고요. 급성 독성 물질 정체량이 10루베, 인화성 물질 액체량이 30루베 이상. 여기도 용기하부 출구배관 여기다가 하라는 거네요. 그죠? 이쪽 출구배관 여기다가 이머저시 셧다운 밸브를 차단하는 거죠. ESV 여기. 또 마찬가지죠. 위에랑 같아요. 이게 한 배치 동안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경우는 해당됩니다. 해본식 반응기 중에 반응에 관계되는 하나의 원리라도 한 배치 동안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경우는 해당된다. 해본식 중에서도 원료가 연속적으로 투입되면 거기다가도 설치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연속 운전 발열 반응기인데 이렇게 하면은 꼭 CSTR이나 PFR만 해당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뿐만이 아니라 배치에 공급되는 연속적으로 공급되는 배관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하라는 거죠. 이머저시 셧다운 밸브를. 긴급 차단 밸브 가열로, 그죠? 가열로가 그 대상이잖아요. 거기에 가열로가 있죠. 350, 980 이렇게 하죠. 분발, 온반, 350, 980 여기 들어갑니다. 가연성 가스 진압 배관 여러 군데 다 설치를 많이 해주면 좋겠죠. 체크 밸브와 같이 역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괜찮다. 해역 설비통에서 여기 급속이나 가연성 가스, 가스 사용의 독성 물질 이런 거 하역하는 배관, 역류 방지 조치를 우리가 권고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게 체크 밸브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쪽으로만 들어가고 역류는 못하게끔 하는 게 체크 밸브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라인이 있으면 체크 밸브가 중간에 있으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주입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입하다가 여기가 어떻게 균열이 나거나 여기 저희가 잘 안 돼가지고 피팅이 잘 안 돼가지고 여기로 새 나와도 요만치 배관에 있는 놈만 나오는 거죠. 거꾸로 흘러나올 수가 없게 하는 게 체크 밸브니까요. 또 급성 독성 물질, 인화성 액체, 유기화물 하역하는 배관, 설치 위치 그림 이와 같이 용기 등에 가깝게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체크 밸브 후단에다가 설치를 하라고. 체크 밸브 표시가 이렇게 되어놨죠. 이 표시랑 같이 하면 체크
체크밸브를 주로 이렇게 표시를 하나 봅니다. 역지밸브가 이닛 배관에 있으면 ESV 생략이 가능하다. 용기에 가깝게 설치를 해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배관이 길어지면 중간에 배관이 파열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를 차단을 못 해주니까 배관 끝에 여기다 단다고 생각해봐요. ESV를. 그러면은 요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차단해줄 놈이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달고 여기다가 ESV를 달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이 배관 중에 문제가 생기면 얘를 차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과 같이 반응기에 가깝게 설치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 종류 원료가 공급될 때 직접적인 반응에 직접적인 거에만 설치할 수 있다. 그래도 예외를 좀 주네요, 그죠? 직접적인 영향 주는 애한테만 설치를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여기 밸브들이 있죠, 여기도. ESV. 가열로 원료 배관에는 가열로에 가깝게 설치한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역지 밸브, 긴급 차단 밸브를 해야 된다. 원료 공급하는 데는 이제 역지 밸브, ESV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네요. 추구 측에. 역류가 산소나 이런 게 역류가 되면 반응 위험이 있어서 여기다가 역지 밸브, 체크 밸브를 설치하는 것 같아요. 그죠? 공기가 역류되는 애랑 만나가지고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보일러 소각로 긴급 차단 밸브는 또 가깝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요. 기차 선박 탱크로리 긴급 차단 밸브 그림 5와 같이 가능한 한 가깝게 또 설치해야 된다. 다 가깝게 설치하라고 하네요. 그죠? 하역시 사용하는 균합 배관의 경우에도 가깝게 설치해야 된다. 하용용 배관에도 체크 밸브도 있고 ESV도 있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놓고 어떻게 됐죠? 로딩, 언로딩이랬죠? 기준은 공장의 기준이다. 로딩은 내가 팔기 위한 거니까 여기다 적재한다는 건데, 로딩, 언로딩. 공장 기준에서 편하게 생각하랬죠? 그 암기할 때. 이거 기준으로 하면 맞네요. 이제 적재를 해제하는 거니까. 잘 외우세요. 헷갈리니까. 원격 조작 스위치는 조정실이나 안전한 데서 누출 위험원에서 떨어져야겠죠. 당연히 누출 위험원이 누출되고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이게 가까이 있으면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긴급 차단 밸브에서 너무 멀면 또 보이지도 않고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게 같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5에서 30 사이에 있는 게 맞겠네요. 그죠? 조작 가능하게.
이거는 추락 방지를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긴급 소화용 근처에 설치를 해라. 명백하게 식별될 수 있게 표시를 하라는 거고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줘야 된다. 가동 정지 시에 정밀 시험 점검을 해야 되고 단기일에 점검해야 된다. 작동 시험을 해야 된다. 그렇죠? 어려우면 회로 시험으로 회로 그 신호가 가는지만 하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